그 책을 좀 더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새까맣게 송장이 된 꿈이다. 꿈 얘기예요. 꿈 얘기. 꿈 얘기면 저번 때도 내가 얘기했지만서도 참 그 꿈이 참 꿈이 그건 장자도 그랬잖아요. 장자편에 보면 꿈을 꾸는데 지가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거야. 이 꽃 저 꽃 저 꽃 있고 향기도 좋고 꽃 빛깔도 좋고 그 얼마나 좋은지 아유 이런 사람보다 훨씬 좋다고 딱 깨보니까 꿈인데 내가 진짜 나비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꿈을 꾸는지 인간으로 꿈을 꿔서 나비가 되는지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참 그랬다듯이 우리가 살아 생시도 이것도 하나의 꿈인데 어떤 게 꿈인지 새까맣게 송장이 된 꿈을 꾼 사람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내가 직접 49절을 주관하면서 인연된 전주교당 신십업씨의 이야기다. 신씨 남편은 전주시내에서 교편을 잡다가 이웃 관촌부원 초등학교 교감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는데 십업씨는 음력 섣달 금날 밤 남편이 수목이 우거지고 잔디가 넓게 깔린 곳에 눕자마자 새까맣게 송장이 되는 불길한 꿈을 꾸었다. 이게 왜 우리 저게 생각이 나요? 내장사에 있는데 여기도 이제 전주니까 내장사에 살았을 때 제가 이 얘기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제가 서울의 신도 회장이라고 와서 자는데 자다가 새벽 2시인가 꿈을 꾼 거야. 근데 아침에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우리 은사님하고 다 같이 대중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스님 어젯밤에 꿈을 꾸는데 우리 집 안방이라는데 안방 그 장롱소에 가서 이만한 쥐가 하나 나오는데 쥐가 여기저기 헐벗은 거야. 나이가 먹어서. 근데 아이고 끔찍해라 하는데 몇 걸음 이렇게 걷다가 뒤로 발랑 나가자빠지더니 죽었다는 거예요. 스님 이게 무슨 꿈입니까? 근데 우리 스님이 조금 이따 얘기하죠. 그러면서 얘를 끝내고 저걸 했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이제 그 많이 좋은 꿈입니다. 이렇게 이제 얼버무리고 이제 저걸 했는 모양인데 며칠 못 가서 자기 남편이 죽었어. 자기 남편이 쥐띠인데 안방에서 죽었으니까 가장이란 말이에요. 가장이니까 이제 쥐띠니까 나와 죽었으니까 죽었는데 아무리 좋게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해몽을 멋지게 해더라도 죽을 운명은 피해 못 가는가 봐. 그렇게 갑자기 생각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꿈 해몽은 참 뭐. 다르게 가지고 스님 그 대안을 사서.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부처님인들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부처님인들 당시 부처님 태어났으면 뭐라고 그러시겠느냐? 가르쳐서 와서가 또 만약에 안 될 경우니까 또 글쎄 그러니까 꿈 해몽은 그게 참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불길한 꿈을 이렇게 넓은 잔디에 눕자마자 새까맣게 송장이 되는 꿈을 꾸었어. 신씨는 하도 불길하게 꿈 얘기를 하지 않다가 2달 후쯤 그 꿈을 다시 꾸었어. 그래서 아침에 남편에게 꿈 얘기를 했더니 남편도 간밤에 비슷한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십업씨는 그날 남편에게 결근결을 내게 했으며 종일 문 밖 출입을 못하게 하고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물에 빠져 죽을 운명이라고 꼼짝 방에다 가둬놨더니 종이에다 물숫자를 써놓고 거기에 코를 박고 죽더래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운명이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방 안에 둘이 앉아 있는데 손자가 설사를 해서 온 방을 더럽혔어. 할 수 없이 십없이는 손자의 옷을 들고 나가 수도가로 잠깐 빨래를 하고 나와 보니까 남편이 밖으로 나가고 없었다. 하루 종일 기다려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참에 저녁 늦게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15씨는 남편이 죽은 것으로 알고 현장에 가봤어요. 남편은 차가 모퉁이를 돌아 나오다가 앞에서 오는 소 달구지를 피하려고 하다가 벽에 차를 대는 순간 그 사이에 끼어 죽은 것이었다. 10분의 1초만 시간을 비껴서도 괜찮을 지점이었다. 그때 15씨는 친정에서 그날 경위를 듣게 되었다. 15씨 남편이 그날 점심때가 거의 되어서 처가에 오더니 자기 친구 집 약도를 묻더라는 것이었다. 15씨는 동생이 점심이나 하고 가라고 하여 겨우 점심을 먹었는데 급하다면서 점심도 먹기 전에 자리를 떴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됐다는 얘기죠. 15씨가 놀란 것은 선산장지에 꼭 가보니까 꼭 꿈에 본 그 자리였다. 선산장지가 그 자리였다는 얘기죠. 15씨는 느낀 바가 있어 운전자의 재판에 출두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아님을 말하고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도록 부탁했다 하는 얘기인데, 이것도 이제 또 자기 나름대로 주관적인 이제 뭘 달았는데, 이렇게 죽을 업보가 되면 그 시간을 낭비지 못하고 차가 와도 보이지 않고 경적 소리가 울려도 들리지 않는 것이다. 자기가 모르게 끌려가게 되는 것은 아무도 말할 수가 없다.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과보를 업이 정했다고 해서 정업이라고 한다. 정업은 정당한 법을 가지고 제도하는 부처님의 능력으로도 상세하지 못하고 아무리 미천한 중생이라도 죄로 복이 상쇄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능력 있는 불보살들이나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여러 생에 받을 과보를 단생에 줄여 받을 수는 있다고 한다. 그건 맞는 말이죠, 그죠? 미리 된 과보도 그러니까 과보를 받는 건 분명한데 피해갈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피해갈 수 있다. 그건 지금 생각이 언뜻 안 나는데, 그러나 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하게 되는 거죠. 요거 이제 또 다음 스스로 쪽으로는 이제 7월 5일 날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일본 중세설화요 발심정. 요걸 하려고 오늘 좀 일찍 하려고 했었는데, 일본 중세 불교설화는 발심집이 있습니다. 발심집. 이걸 우연히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발심집을 치겠는데, 압장명이라는 사람이 이 발심집을 지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쉽게 말하면 일본식 삼국유사예요. 일본식 삼국유사. 근데 삼국유사하고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려니까 비교는 안 되는 그런 물건이고, 어쨌든 그래도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조금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발심집은 그 개요라든지 대의라든지 누가 언제 지은 거냐든지 이런 얘기를 좀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걸 이제 한번 찾아봐서 여기 실었습니다. 일본 중세. 근데 중세니까 이 압장명이라는 사람이 태어난 연도를 보니까 왜 우리 1년 전보다 조금 일찍 태어났어요. 태어나기는. 근데 혹시 문화의 차이일까? 첫째는 문화의 차이겠죠. 우리나라가 중국 문화를 받아서 일본에 건너줬으니까. 근데 일본 문화도 일본 문화는 백제에서 바로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또는 이제 동경 쪽으로 가는 건 고구려가 많아서 동경 쪽으로 들어가고. 그거는 제가 이제 일본에 살다 보니까 그걸 확실하게 느끼고 살고, 그래서 가보니까 또 그런 면도 많이 보게 됐는데, 일본이 이제 이렇게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가 여기 이제, 우리나라 어떻게 하려나. 이렇게 있으면은, 백제는 여기 있었잖아요. 신라는 여기고, 고구려는 여기였다고 생각하면은, 고구려, 신라, 백제 이렇게
이 신라가 고구려하고 백제를 멸망시키면 백제는 어디로 나오냐면 일로 들어옵니다. 이게 나라라고. 나라의 나자가 갑자기 생각 안 나. 나라. 고구려는 어디로 오냐면 일로 들어가요, 일로. 동경이, 동경이 여기 있으면 동경. 옛날엔 교토가 이제 교토니까 여기가 이제 1000년의 이제 도시였었죠, 교토가.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얼마 안 되지만, 동경 쪽으로 이제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 백제는 나라는 40리치요. 이게 교토면. 이게 교토면은 이 정도로 되는 거라. 예. 여기가 나라야, 나라. 여기는 이제 고구려. 그러니까 신사. 이제 절보다도 일본에 신사가 많잖아요. 신사들 보면은 전체가 다 정말 99.9%가 다 백제 사람들, 고구려 사람들. 이 고구려 사람들에게 신사가 보면요. 부처님이 아니에요. 신사니까 물론 그렇지만서도 어떤 데 보면 절인데도 일반 복장한 이런 사람이 앉아 있어. 고구려 사람이에요, 고구려 사람. 고구려 사람의 절인데, 그러니까 구마지라는 거, 고마지? 고구려 고자를 써서, 고구려 생각이 안 나. 큰일 나네. 고구려 신사들이 이렇게 이제 앉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토를 먹으려고 전국 각지에서 이제 차지하고 들어가는 거지. 특히 이제 이 도시를 보면 이제 각지에서 저걸 하니까 잘못하면 자기가 멸망당하게 생겼으니까 이걸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조선을 치러가자 이렇게 이제 한 건데, 이 나라라고 하는 데는 백제에 지금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서 말도 못하고 고분들이 많아요. 고분들이 많은데 이게 전부 다 백제의 그런 후손들의 의자왕의 자손들, 의자왕의 아들 풍. 거기가 어디야 또, 부여에서 좀 더 들어가면 탑이 세 개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쭉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그런 도량이 있어요. 그게, 근데 거기서 내가 그 조그만 절인데 그 절에 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일대 이제 충남이니까 충남인데 그 향토 사업자들이 우리 절에 한번 와가지고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자기는 모른다는 거야. 이 절에 도대체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지. 근데 그게 그런 얘기를 듣고 우연히 일본 가서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야, 일본에 오사카 근처에 그런 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이라는 일본 백제 왕의 그 의자왕의 자손들이 일본으로 건너와서 자기네가 맨날 이렇게 보는 풍경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망하기 전에. 참 그 절이 좋았는데, 야, 그 절 생각하지 말고 여기다 그냥 만들자. 그래서 만들 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생각이란 거는 참, 시대를 건너뛰는 거예요. 그거 만들면 되지. 망한 나라고 생각하면 뭐 하느냐. 그래 쭉 만드는데, 그게 무슨 무슨 산데, 거기에 그 이제, 쉽게 말하면 절을 만들 때 그 이제, 쉽게 말하면 구조. 그걸 한번 찾아가지고 해가지고 갖다 줬더니, 우리나라 황수영 박사도 몰라. 미술의 대가 황수영 박사도 모르고, 황수영 총장이지, 그때는 총장했을 텐데. 그 양반도 이걸 와보더니, 이거 참 희귀한 구조예요. 탑이 일렬로 그냥 세 개가 쭉 나가. 근데 일본에서 찾은 거야.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설화들이, 찾아보면 사실 존재하는데, 물론 없는 것도 있겠죠. 일본 중세 그런 사람들, 그 일현 스님 근처에 있는 그런, 조금 일찍 태어난 압장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써놓은 이 책을 보니까, 그죠? 여기 이제 나와요. 자기가 어떤 의도로 해서 이 책을 지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0집은 일본 중세의 유명한 은둔 수행자로서
방장기 같은 불교 수필과 무명초 같은 가론속. 이 가짜가 노래 같은 책임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확실히 뭐 찾아보니까 없어요. 가론서를 지은 앞장명이 수집 편찬한 불교 서라집니다. 그는 생애의 푸른 길을 겪으면서 무상을 절감하고 운동 생활을 하는 가운데 마침내 불법에 귀할 것을 발심하고, 그러니까 이런 쌤처럼 이미 벌써 스님이 된 게 아니고, 그래서 발심하고 상당 기간 승려와 신도의 불교 서로를 정성껏 모아서 이 발심적을 편찬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스님처럼 그렇게 오래 수행을 하고 뭐 선을 하고 그런 어떤 저것도 없어요. 그는 스스로 나의 어리석은 마음을 반성한 즉 일부러 심어놓은 불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잠시 눈과 귀로 확인한 것을 써 모아서는 몰래 자신의 가까운 곳에 놓는다. 그 편집의 동기와 편찬 과정을 겸허하게 고백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은 그의 발심 정리를 위해서 즉 남들의 발심 수행을 도려고 만든 것이라고 볼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식으로 뭐 과거의 전례를 찾아서 우리나라의 자주정신 또는 고조선을 찾아가지고 뭐 어떤 이런 광대한 원대한 깊은 생각이 없이 그죠? 자기의 마음을 반성한 즉 남도 발심 정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 책은 누구냐? 이 앞장명 이름이 참 일본 사람 이름이라. 앞장명이 죽고 난 다음에 세상에 공개되면서 의외의 반응과 예상 밖의 평가를 받게 되었다. 그 당시나 후대의 불교계나 신중들 그리고 일반 민중들 사이에 구비문헌, 입으로 전한 그런 문헌도는 널리 유통되면서 불교 설화나 승속관, 신행담의 역할을 다했던 것이다. 나아가 그것은 편작 앞장명을 근거로 하여 그 전후 시대의 불교사를 반영하고 불교 신앙사 내지는 불교 문화사를 드러내고 있다는 터다. 이거는 이제 성공사하고 비슷하죠, 그죠? 불교 문화 내지는 불교 문화사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야 역대 불교계나 신도들 또는 민중들은 이 책을 발심 신행의 교본으로 삼아서 재미있고 감명 깊은 설화로서 수용하였다. 한편 학계에서는 이 책을 불교학, 불교사 내지 불교문학, 불교문화사 등의 측면에서 깊이 연구하게 되었다. 이 책을 이제 번역한 지가 지금 1900년, 1900몇십년이라고 20년 정도 좀 이따 나오는데요. 얼마 안 됐는데 사실 일본에서 이렇게 연구한 건 있을까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별로 연구를 하지 못했어요. 실제로 일본 학교에서는 이 책이 내포되어 있는 불교 사상을 탐구, 체계화하고 그 속에 등장하는 고승들의 행적을 역사적으로 추스려서 승전사, 교단사의 단면을 탐색하려고 한다. 했다가 아니고 하려고 한다. 그다음 이 책은 역대 불교계의 구원한 불전이요 복음학계, 문화계의 영원한 보존으로 행세하여 왔다. 이 발심집을 무심히 바라볼 때 한국의 불교서를 읽는 것과 그 감의 상념이 비슷하다. 일본의 시간, 공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한국의 어떤 불교 서라집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다.